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전공을 한 적천수 천미를 할 차례입니다. 예, 적천수 천미요. 24장이라는 것은 3권과 4권이 육친장이에요. 육친론이에요. 그리고 1권과 2권이 통신론이에요. 통신론은 형이상학적이고요. 3권과 4권은 형이하학적이죠. 육친론이니까요. 그래서 성정이란 이거 사람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5기운, 오기, 오행이죠.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정은 평화스러울 것이요. 탕란하고 편고하면 성정은 괴역, 이 어그러질 괴자예요. 그리고 이게 왜 어그러지냐면 이게 본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만 있으면 어그러질 괴자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탈승자예요. 사람이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차예요. 마차의 형상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건 말이고요. 그런데 이게 옆에서 뻗쳐주지 않으면 이게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탈승자 아닙니까? 예, 원문, 중국에서 변환된 글자라고 있는데도 이 자체는 변환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가요? 그래서 승차 했어요. 이 수레차자가 뭐가 쓰기가 불편하다고 이걸 이렇게 바꿔놨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간자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만 봐도 이건 탈승자다라는 게 나오고요. 요렇게 해서 이게 탈승해서 안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그러지죠. 이게 옆으로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그러질 괴자예요. 괴역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정되잖아요. 이건 사람이 두 사람 탄 거예요, 벌써요. 열심히 달리는 거죠. 수레차자는 이렇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수레차자인지 뭔지 모르죠. 이건 수레차가 확실하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형성글자예요. 형성. 형상이라도 해도 돼요. 사주란다. 한문은 글자 자체를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상형문자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한문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의 글자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건 대강 알 수 있어요. 제 잘난 척이 아니라 저는 한국번역원을 3년을 해서 졸업을 했죠. 한국번역원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은 빼고 고전 번역 연구회 어쩌고 했나 그랬었어요. 여튼 국가에서 인정해 주죠. 그런데 철조 선생이 그 어그러지지 않는다 한 것이 바로 이제 이거예요. 철조 선생이 얘기했는데 제가 번역한 걸 좀 해 드릴까요 말까요? 늘 하는 거니까. 남방은 화에 속하고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밑에서요. 왜 사방에서 이게 겨울이고 수고요. 이게 봄이고 나무고요. 이게 여름이고 화예요. 그리고 이게 금이 되는데, 자, 이 화에서 어떻게 금을 넘어갈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럼 여기다 토를 집어넣으면 가능해요. 대개 웬만한 사주책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놨어요. 그러나 주역에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그려요. 여기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미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축토가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성인께서 이거 보세요. 역을 지으실 때 동북방에 있는 것을 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요. 간. 이라 하고 이걸 신이라 한다. 여기를 믿을 신자로 한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까지요. 그것을 이루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부여된 것은 반드시 오행이 어우러지지 않아야만 중화순수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어디에 또 있냐면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임시가 말했다. 오기는 선천낙서의 기운으로 말하며 양의 기운은 사정. 여기가 자원묘유 있잖아요. 사정.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원묘유에.
음계의 기운은 사후에 있다는 거예요. 진술충미예요. 결국은 진은 여기에 있고요. 술토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진술충미에 있다는 거예요. 토의 기운은 간곤이 있다. 토의 기운은 특별하게 간곤에 기거하는 것이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을 특별하다 하지 않고 간과 곤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후천에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기운이 요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요. 예, 자, 간곤에 토가 있는데, 곤간에 토가 있는데, 곤은 서남방에 화가 토를 생하고, 예, 토가 금을 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후천에서 역을 지으실 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잖아요. 또 이 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자, 간은 왜 간이냐 하면 간은 동북방에서 만물을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예, 만물을 주관해요. 만물을 주관하는 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토는 결실, 결말, 결과를 뭐예요? 만들기 위해서 생긴 토고요. 여기는 만물을 주관하는 토예요. 그래서 토이기 때문이다. 겨울이 다하면 봄이 오나 토가 아니면 술을 막을 수가 없죠. 토가 아니면 목을 재배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마치 인의예지의 성조차도 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이 없으면. 아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인께서 역을 지으실 때 동북에 있는 것을 간이라고 하고 신이라 하는 그것을 이루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부여된 것은 반드시 오행이 어그러지지 않아야만이 중화되고 순수하야만 바로 측은, 사양, 성실. 또 여기 측은 또 빠졌어요. 뭐가 있냐면 수호지심이 빠졌어요. 사단칠정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철조 선생도 참 뭐죠? 이런 유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예, 많이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9번째예요. 성정 9번째로 역을 하고 싶을 땐 역을 해야지 순을 하면 안 된다. 지난번 강의는 순이었을 거예요. 지난번 강의는 순생이죠. 순생기우. 그래서 그 역하는 신을 만나면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역생지서, 역생으로서 차례를 지키고 있을 때는 한신을 만나면 성질이 미쳐진다라고 했는데, 미치고 날뛴다라고 했는데, 그 원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내려갈게요. 419번까지 내려가야 되니까요. 자, 사례명조가 419번부터 오늘 3개를 하는데, 지난번 강의 때 처제 직장 후배 사주를 못 빼드렸으니까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419번까지 내려갑니다. 천천히. 아이고, 여기 벌써 끝나면 안 되죠. 자, 정리가 안 되네요. 421번이에요. 20번이고요. 18번이면 지났죠. 여기네요. 원문 있죠. 자, 역생지서. 역으로서 생함의 차례가 있을 때, 차례가 있으며, 한신을 보면 사리분별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광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미친다고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사리분별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오늘 마지막 사주인가? 두 번째 사주인가요? 미쳐서 물에 빠져 죽은 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으면 분명히 그와 같은 사례명조를 딱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우리 임철조 선생님이시죠. 자, 임시와 그래서 역 하려면 마땅히 역이 돼야 될 것이요. 순주 마땅히 순하게 되는데, 그래야만이 즉 성은 바르고 정은 화합해지는 것이다. 만약 목이 완극해요.
그러면 득수의 생지. 그것을 술을 얻어서 생지가 되면 그걸 역이라 그런다. 왜? 완극한 것인데 왜 술을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거역하는 거잖아요. 왜 일반적으로 보면 완극할 때는 그걸 극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술을 받는다? 그럼 그건 까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세극론에서, 예, 왕하면, 그러나 완극할 때는 할 수 없이 조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사례명저 3개가 바로 뭐예요? 예, 모체, 용저이나 그 2가지를 불용이라고 했으니까 그 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하는 것과 설하는 것 중에서 용신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잖아요. 그럼 금이성지라는 건 금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술을 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우선 사주에서 목이 강하다라고 하면 금토를 찾아야 되는데 금토가 전혀 없어요. 네, 금토가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수를 생지하고 금은 어떻게 되냐? 대운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역을 도와서 생하는 것이다. 마땅치 않다. 견, 기축, 지, 한신. 이 기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실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 있는데요? 여기는 진미라고 했어요. 예, 진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축이라고 했을까요? 천간의 기축이. 참, 그래서 간목을 위주로 해서 했을까? 그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 한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사실은 여기 뭐예요? 사화가 한신인데 축토가 들어왔을 때 좀 분란이 일어나는 걸 사례명주에서 배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만약 목이 아주 세극해요. 예, 왜 세극할까요? 예, 이건 종합격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설하는 게 많아서 세극하고 또 극하는 게 있으면 또 극이 많아서 또 일주 위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종합격이잖아요. 화를 얻으면 행지하면, 자 보세요, 화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종합격이죠. 반대로 역이 되느니 토이화지, 또 화에서 토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 역중 가운데 순해지는 것이다. 마땅치 않다. 진미, 지토는 이건 조금 이상해요. 이 진토가 왜 이게 사실은 술미가 맞을 것이고요. 술미는 관계없죠. 사실은 이 화를 얻었으니까 토도 화를 띤 기운으로 나가야 되고요.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진하고 축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기축이 되지는 않아. 이거는 여튼 그냥 놔둡시다. 왜? 사례 명절 보면 이 토 만나서 잘못된 것은 마지막 3번째 사례 명절뿐이 없습니다. 차는 극한 것이 아주 극세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잘못됐어요. 왕극, 쇠극. 예. 왕한 것이 극에 다다라고 쇠한 것이 극에 다다라는 것이니 이는 종왕종약질이다. 이 종약이라는 건 뭐예요? 뭐죠? 종합격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전배, 왕세 득중, 왕세에 대해서 중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만약 왕극한 것이 한신을 보면 필이, 광맹, 이것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명제에서요. 쇠극한 것이 한신을 만나면 필이 고식, 이건 고식이라는 것은 사전상 이렇게 딱 찾아보면 이게 며느리 고자도 되지만 시어머니 고자도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자를 얘기하죠. 고식, 여자의 한숨 소리라는 거죠. 참 옛날에는 한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의 한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건 미쳐서 날뛰고요. 세운에서 봐도 역시 그러하니 이거 왜 그럴까요? 컴퓨터가 잠시 꺼졌었어요. 쉬니까 그래요. 예.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 화토 금수가 화토 금수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목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화토 금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목일주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겠죠. 예, 올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올릴까요? 더 올리면 또 저 카메라에서 못 잡을 수도 있네요. 자, 보세요. 임자, 신의 갑인 갑자라고 해서 인수격이다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것은 인수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강하니까 수체 토화용조를 잡아야 돼요. 수가 체니까요. 토화용조를 잡는데 여기 토와 화가 일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 수체, 수를 가운데 놔두고 뭐죠? 금, 수, 목 이렇게 흐르면 돼요. 이게 바로 역하는 신이죠. 예. 이거 예를 들어서 목을 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수를 생하려고 들어온 거죠. 이 신금은요. 예.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갑인일원이 생후 해월에 태어나서 수학목견하다. 아, 왕하고 나무는 단단하다. 그 갑인일주라 그래요. 왕지극이라 1점 신금은 종수지세 수에 따라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불역기성 그 성질을 거슬르질 않는다. 아니 차화 편안하고도 또한 화해롭다라는 거예요. 역생지서 역으로 생하는 것이 차례가 있다. 갱묘 더욱 중요한 것은 더욱 묘한 것은 토가 없음으로써 불역수성 물의 성질을 거역하지 않는다. 초운, 북방, 입반 등거하고요. 그래서 갑인은 몇 가지 좋아요. 종기왕신하니까 출제명구, 좋은 어떤 재상에서 유명한 구역에서 재상이 되었다. 이 병진대운 되면 오히려 공합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와 합을 할까요? 이 인목이나 인이 아니죠. 자수와 합을 한다든지 자진 수굴해서 비록 그리고 또 이 신금을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병신 합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도 비록 낙직은 되었지만 면흉구 흉하고 허물을 면할 수 있다. 정사운이면 이건 큰일 납니다. 수가 왕하니까 화가 들어와서 한신 충격하는 바람에 역기성 그 성질을 거역하는 바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사주에서 토가 없다는 것이 하나 좋고요. 또 토가 있으면 어땠을까요? 화가 들어와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없음으로써 종을 했을 뿐이고 만약 토가 있었다면 화운도 좋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주 구조에 수가 넷이요, 목이 셋, 금이 하나. 또 난 글자 세 개는 이거 참 처음이에요. 수목이 2인 동심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있는 신금이 병이 되지 않는 것은 수오행이 강해서 1점 신금은 종수 지세에서 불역기성하다. 자, 오행책로로 지수를 검증할 필요 없이 월지를 취득한 해수와 연시지를 취득한 양자 수까지 수세가 엄청 강하죠. 화토용조를 찾으니 전무하여 불영하고 다시 목수용조를 찾게 된다. 때문에 수체 목수용조의 목이 용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격국노루는 인수격이에요. 사례명조 419번이요. 네. 이 정사대운이 지금 모기용신이라 이렇게 지금 파랗게 해놨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 수를 용신으로 해놓으면 여기 좋지 않습니다. 자, 수용신으로 해놔볼까요? 수를 용신으로 하겠습니다. 수가 채니까요. 목수 희용에 수용신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죠. 예, 제일 안 좋은 때문에. 예, 목을 용신으로 하니까, 예, 이 수가 여기는 파랗지 않았었잖아요. 수를 용신으로 하니까 수목까지는 좋다. 예, 화운, 이때 대운에, 예, 이때 대운인가요? 예, 정사 대운에, 예, 끝난 것이죠. 사주가. 예. 이렇게 용신을 딱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건 제가 내렸어야 되겠네요. 이것도 인수격이에요. 이민, 신해, 갑인, 기사. 요거 사화가 병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사화가. 목체, 금토, 용조에서 또 불용해요. 이건. 그러면 목을 중심으로도 수목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목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이 화운에 왜 저거 했을까요? 축대운에, 축운이 들어와서 대운이, 이 정사대운에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정사가 아니죠.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일단 여기다 내려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번. 예, 이민, 신해, 갑인, 기사. 예. 자, 이게 이제 미쳐서 물에 빠져서 죽은 사주예요. 자, 갑인일원이 생후 인년해월이라 신금순수, 역시 이것도 물을 순이 따르는 거예요. 불영목성, 목성에 이제 거역할 수는 없죠. 역생지서하니 소렴자 사시, 이게 이 사화가 오히려 물이 강하니까, 이게 물이 강하죠. 예, 그래서 목이 강한데요, 이거 목체, 예, 목이 강해요. 예. 그러나 여기서 토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역시요. 그래서 화토, 충국 보세요. 화와 토가 여길 들어오면 충해서 역기성, 그 성질을 거역한다. 또한 불능, 재수, 물도 제할 수 없다. 초교, 임자, 유서, 풍령, 부모 덕이 아주 대단했다는 거죠. 계축, 지지, 한신 결당하니 형모다단. 이거 보세요. 이게 축, 여기서 사유축 하니 한신하고 축을 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인을면은 정제병익이라 해서 이 정자가 고물의 정자, 병정화할 때 그 정자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인정할 때 쓰죠. 사람과 재물이 아울러 일어났고요. 일교 병진, 보세요. 이것도 또 병진대운이 힘든 거예요. 조기 화토하니 처자 계상, 처자가 모두 상처를 입었다. 또 조회록, 화자까지 만났는데 스스로가 뭔 병이 걸렸냐? 전광, 미친 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투수이망, 물에 빠져서 죽은 사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토를 지금 가장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제가 또 뭐라고 했겠죠. 차조와 전조 같이 목수 종격으로 간명을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 같은 명주를 시주의 기사시라 부정이 될 것 같은데 철저님은 화토를 용신으로 불용하고 목수로 잡았다. 자, 무게중심 오행체행론은 지수를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 7.4, 목 4.5, 화 0.9, 토 0.0, 금 1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이 초가종조오행이라 이를 극제하는 금토용조를 찾으니 신금 넷 4, 조용, 기토 3, 불용하고 다시 목수용조를 찾으니 결국 목체, 목수용조의 목이 용신이고 수가 시신이 되니 이와 같은 결과 이 명조도 강한 오행을 따르는 종강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한번 확인할게요. 예. 420이요. 네.
제대로 가잖아요. 이 병대운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진대운은 그래도 괜찮네요. 정사대운 되면 안 좋죠. 예, 지금 똑같네요. 뭐 나이가. 예. 네, 이렇게 된 거죠. 미쳐서 물에 빠진 사주, 빠져 죽은 사주. 예. 네, 이건 이제 식신격이다라고 하면 벌써 이거 종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종합격이. 왜냐면 화가 채니까. 이 갑인일원인데도 이게 쫓아가요. 예, 화채 수금용조에서 또 불용하니까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토로 간다. 예, 그래서 이 토가 이인동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인일원이 생후 4월에 병화사령함으로써 뭐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병화사령하니까 4월에 정화가 투출해서 저는 처음에는 식신격이 아니라 상관격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병화가 사령했다는 것 때문에 식신으로 잡았죠. 그래서 비록 녹지하지만 이게 이제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화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거든요. 만약 오화만 있었다면 여기에요. 그럼 이건 종화가 확실해요. 근데 사화가 이 인목을 화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귀정, 이거 정력이죠. 그래서 설진,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므로 화왕목벌했다. 화가 왕에서 나무가 다 타버렸다. 희, 토이 행지라. 그래서 여기 기미가 있고요. 그래도 그래서 차는 가장 약해요. 쇠극한데 종약질이 이 약한 걸 따른다라고 하지만 종합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따르는 거예요. 화를 따른다는 거예요. 초내 무오김이 대운되면 순기화토지성에서 조파풍 잘못 풍부했다. 우득일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소매금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산을 좀 있었다, 불렸다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 무오김이 돼서 무슨 곧바로 지가 벼슬을 했겠어요. 그냥 일금 하니까 그냥 의식주가 좀 풍부했다는 뜻이겠죠. 경신, 이때 이제 큰일 났어요. 화지성에서 설터지기를 함으로써 지 개해년, 그 경신대원 개해년에 충격 화세의 맘, 젊어서 일단 죽었네요. 장가 갔다는 소리도 없이 경신대원에 죽었다라고 나오네요. 할 말 없죠. 이 명주는 갑인일주다 때문에 주의가 어지간한 환경이면 종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철조님도 언급했듯이 일지가 노강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철조님은 이 명주의 용신을 화토로 보아 종합격으로 했다라는 거죠.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천물 지수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수 0.0, 목 2.2, 화 5.3, 토 4.9, 금 1.9로 화가 초가종주의 오행인데 이를 극지하는 수행을 찾으니 부재불용하고 금토용조를 찾으니 금은 지장간에 있어 불용하고 토화용조를 찾으니 화채 토화용조의 화가 용신이고 토가 희신이다. 역시 대운에서 불미한 것이 아쉽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종을 할 수밖에 없네요. 421번이요. 네. 하하, 참 안타깝네요. 할 말 없네요. 철저님 말씀과 같이 똑같이 나오네요. 화용신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지난번 강의 때 처제 직장 후배를 배드리려다가 안 뜬 이유를 찾았어요. 처제를 쓴다는 것이 뭐죠? 체제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처를 체제로 쓰니까 나오질 않죠. 처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처를 해서 나올 수가 없겠죠. 체를 써놨으니 처제 직장 후배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지워서 내드려야 되겠네요. 53세고요.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작으니까 좀 크게 써드릴게요. 기유. 이거 아니네요. 53대인데. 신유로 나오네요. 좀 기운데. 예, 신미. 병어. 예, 기축. 자, 이게 특수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아까는 아예 식상이 강해서, 예, 그 식상을 따라가는 종합격이에요. 421번은요. 그러나 이 사주는 그렇지 않아요. 토가 강해요. 토체. 예. 이것은 토체의 뭐가 될까요? 목수용조가 되죠. 예, 목수용조가 돼요. 목수용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목도 없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 토, 금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화가 여기에 걸려들잖아요. 아까는 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토체에서는 식상용비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네, 그래서 화가 이게 전반적으로 다 토예요. 네, 토인데 이거 금은 여기 있지만, 자, 토인데 식상용비격이라고 해요. 식상이 강해요. 토체니까. 네, 식상이 강해요. 그런데 쓰기를 뭘 쓰냐? 비겁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 비겁. 그러니까 이 화를 쓰잖아요. 여기 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특수격이 된 거예요. 식상용비격. 자, 토체인데 목을 찾으니 없으면 수로 넘어가야 된다? 아니다. 목을 찾아서 없으면 그냥, 예, 비겁을 써라. 아, 여기 비겁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오화가, 병어가 일지, 그러니까 일지의 오화, 병어 일주라. 예, 물론 이 아주머니는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어때요? 이혼을 하시고, 지금 직장을 다니지만, 처자가 슬쩍 한번 그랬대요. 우리 형부한테 가보라고요. 여기 들어서 아이고 좀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러나 말년은 좀 편안하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식상이 너무 강해서 여자가 진짜 잘난 척을 잘한다는 거예요. 처자가 이제 뒷담화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 보기를 우습게 알고 플라토닉 러브 라고 하나요? 한번 헤어졌으니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가 아니면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운이 올까요? 오질 않죠. 예, 올 수가 없죠. 예, 말년운은 이때는 괜찮아요. 예, 예, 말년만 좋으면 되죠. 다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결혼은 뭐 이 술토대운이나 했겠나, 이때 했겠나, 뭐 했겠죠. 그러나 이 해대운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식상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여자나 남자나 잘난 척 참 잘해요. 여자가 특히 참 잘난 척을 잘하죠. 네, 그래서 직장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53살에 직장을 다녀봤자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겠어요만은 처제도 별로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는 직장을 찾으면 얻을 수 있어요. 남자가 어중뛰게 53세면 좀 직장을 못 잡는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혼자 사는 여자들은 자기가 직장만 잡으면 충분히 먹고 살아요. 사는 데는 지장 없더라고요. 차까지 끌고 다니니까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끄는데, 자기 월급 다 갖고 차 갖고 다니면서 자기 인생 즐기는 거예요. 네, 월급 받아서. 네, 그런 사주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